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TV의 정대희 의료사회 목사입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2주 넘어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코로나19가 계속 심해지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이전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환자 병실도 더 마련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느라 병원들이 다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의료사회 복지사들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또 치료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치료 여건이 어려우신 환자분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죠.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전원 합격하셨기를 기원드리고요. 이제 2020년 12월 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재정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발표가 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도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 것을 일단 약속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찐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려고 할 때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아주 긴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 저의 에피소드 중심인데요. 저도 이제 인상 깊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어도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런,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그때 그걸 준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하는 아찔한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의료사회복지사 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해도 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려운 직업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의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그런 수련과 트레이닝 방식이 일단 도제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제식이라고 하면 일단 장인으로부터 뭔가 옆에서 허드레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서 보고 나중에 그 선생님을 따라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아주 긴 세월에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의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레지던트 4년, 이제 대학병원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전임 펠로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아주 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들은 그분들만큼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지만 계속 환자들과 접하고 이분들의 몸을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마음을 잘못하면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도제식으로 최소 1년간의 수련 과정을 담보해 놓고 교육하고
배출해내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탄탄하느냐? 아마 다 아시다시피 교과목 한두 과목 정도만 배우고 실습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수련 과정에서 엑기스로 배우는 그런 현재는 실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거 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도 아찔한 부분이 제가 한 번 이제 이직을 했거든요. 첫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이제 자리를 이제 기회를 얻게 되고 그 토익 시험을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튼간에 취업을 했으니까 이 토익 시험 꼭 보러 가야 되나? 그냥 지금 와이프와 연애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지 말고 그냥 놀러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민 끝에 그냥 돈도 아깝기도 하고 하니 시험을 보자 라고 했고, 그때 이제 시험 봐서 받은 점수가 제가 이때까지 받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봤자 900 정도 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성적으로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입사할 때 그 성적을 냈어요. 예. 그 2년 되면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성적이.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게 살아있는 시기까지 딱 해서 내고, 제가 합격한 뒤에 이 성적은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쓸모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시험을 안 보러 가는 선택을 했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채널을 운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 성적 덕분에 사실 이제 서류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면접까지 갈 수 있었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냥 개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때 시험을 안 보러 가는 게 크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20대 후반의 저에게 제 스스로 너무 고마운 거죠. 시험 보러 가는 선택을 해준 나에게. 이 정도로 그때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한 부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든 것들에 다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예. 그렇긴 한데 여튼간에 내가 힘이 닿는 한,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선택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이 쌓였을 때 뭐 하나마나 나한테 큰 변화가 없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변화가 있고 없고는 그 과정을 성취했을 때, 특히 저처럼 아슬아슬하게 성취했을 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그때 최선을 다했으면 삶이 변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이미 스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섬세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워낙 아슬아슬하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영어를 내가 너무 잘해서 900점을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야 저처럼 이렇게 느끼지도 않으셨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긴박하고 아슬아슬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실패 경험 때 더 다른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루틴이 좀 생긴 게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런 약간 공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되게 억울하게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과정들과 이제 시스템에 화도 나고 원망스러웠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막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자랑, 본의 아니게도 제 자랑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넘사벽인 이제 아주 성격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넘어서 전교 1등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뭔가 제가 되게 간절히 원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실패를 했을 때 다른 그냥 좌절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어떤 거가 됐을 때 다른 걸 못하는 것. 예. 그 기회 비용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 일례로 제가 해외 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후보자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선택한 대학원 과정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되게 졸업할 때 좋은 성취를 얻고 졸업을 했었었고요. 이런 이런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가 뭐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병원에 실습을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수련을 어플라이드 떨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왜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안 오지? 이러실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못 얻은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그곳으로 내가 유유히 그 길을 대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사회복사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고 이제 고위공직자,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과정이 잘 성취가 안 되었고 대신에 차선의 선택들에 충실을 하다 보니 이 길에 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셔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내가 꼭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멋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를 꼭 목적지로 두지 마시고 지향점으로 두시다 보면은 분명 내가 원하는 어떤 제3, 제4의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랑 같이 이렇게 의료사회복지사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한 결과가 의료사회복지사 길로 이어지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에만 목을 매서 준비하다가 그게 결국 안 되면은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그 준비한 과정을 충분히 다른 에너지로 다른 부분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길을 터두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도 비정규직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등 해서 거의 4년의 기간을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언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정착하게 될지 저도 되게 불안해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나를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에피소드가 뭐 도움이 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고 삼으셔서 준비하시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계시고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